안녕하십니까?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마도 컵밥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요리 강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마도에 있는 리코핀 성분은 항암작용과 해독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암 환우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대표적인 항암식품입니다. 특별히 이 리코펜은 소화기 계통에서 발생하는 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또 암세포가 신속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코펜 성분에 있는 그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을 이 리코펜이 해독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어떤 해독 스프를 고안해냈죠? 뭐라고요? 안 들려요. 예, 바로 히포크라테스 숲입니다.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 숲을 원료로 해서 많은 난치성 환우분들과 또 암 환우분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히포크라테스 숲, 일명 해독숲으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도마도 요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도마도로 참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숲도 할 수 있고, 뭐 도마도로 샐러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오늘 비주얼도 끝내주고, 또 맛도 영양 만점인 도마도 컵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 강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 재료가 도마도 컵밥이니까 도마도가 주 재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재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료가 도마도 각 가정에 맞는 숫자대로 도마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마도가 너무 크면 저는 이제 중간 사이즈 요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위에 1cm 정도만 머리를 잘라내고 이 안에 재료를 넣어서 오븐에 구워서 내면 되는데 만약에 도마도가 너무 크실 때는 그럴 때는 절반을 잘라서 반씩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료는 도마도고요. 그 다음에 도마도 속에 들어갈 야채 볶음밥 재료가 바로 이렇게 양파, 또 애호박, 또 당근, 그 다음에 이제 콩햄을 쓰시는 분들은 콩햄을 쓰셔도 되겠고요. 콩으로 만든 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로 맨 마지막에 데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재료는 이런 재료들이 있겠고요. 양념 재료를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이 여기 좀 생소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치즈같이 생겼어요. 뭐야? 베지테리언인데 치즈를 써? 여러분 놀라셨죠? 자, 치즈는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우유를 발효시킨 그런 것들은 전신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치즈를 절대 사용하지 말도록 권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사모님은 그런데 왜 치즈 쓰세요? 자, 요거는 100% 코코넛입니다. 그래서 100% 식물성 원료인 코코넛인데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혹시 이제 여러 종류의 그 베지테리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 되게 서양식 베지테리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은 이런 우유나 치즈, 유제품을 쓰는 베지테리언을 일컫죠. 게다가 락토 베지테리언은 우유와 치즈 등의 유제품만 사용하는 베지테리언을 일컬어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고 오브 베지테리언은 우유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데 치즈 이런 건 사용하지 않는데 계란만 사용하는 베지테리언을 일컬어 오브 베지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각자 여러분에게 맞는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음식물 개혁을 하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식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싫다. 뭐 비슷한 모양도 싫다 하시면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여러 종류의 그 계층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요거는 이제 코코넛 오일입니다. 오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야채 볶음밥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밥 한 공기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모님 이거 뭐예요? 간장이에요? 예, 간장 조린 것 같이 생겼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식 요리를 하실 때 굴소스를 많이 쓰십니다. 굴소스 맛을 내고 싶은데 다 끊었는데 굴소스는 못 끊겠어요 하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자면 여기 베지테리언들이 쓰는 채식 중화 소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이제 가지 요리, 띠샹셴이나 이런 가지 요리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데
그런 가지 요리나 뭐 마파토프, 뭐 두반장 요리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저희 이제 채식 요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처음 이제 그 채식 요리에 그 접어드시는 분들에게는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채식 중화 요리, 중화 소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굴소스와 비슷한 맛을 내는 완전 채식으로 야채로 만든 중화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소금 조금, 그 다음에 마늘 조금, 그 다음에 올리브유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마도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도마도 컵을 만들 건데, 이 도마도 컵 안에 저는 오늘 이제 그 야채 볶음밥을 집어넣을 건데요. 되게 이제 그 뭐 락토 베지테리언이나 또 락토 베지테리언 또는 오브 베지테리언 각자 맞는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계란을 먹는 그런 오브 베지테리언이다 할 때는 계란 오믈렛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토마토 컵 안에. 그 다음에 나는 락토 베지테리언이다 뭐 또는 락토 오브 베지테리언이다 아니면 나는 순수한 비건주의다. 그러실 때는 이제 두부와 낫또를 사용해서 이 안에 토마토 컵 안에 넣으셔도 됩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 야채 재료 남는 거 볶음밥으로 써서 쓰셔도 되고 또는 뭐 두부나 낫또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고 또는 나는 오브 베지테리언이야 그러면 뭐 계란 오믈렛을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그 라이프 스타일, 푸드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도마도를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보세요. 도마도를 가지고 머리를 도마도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도마도를 미리 시간 관계상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작은 도마도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사이즈가 좀 크고 밑둥지가 동글동글 하실 때는 밑면을 살짝 잘라냅니다. 왜 그럴까요? 도마도가 이렇게 동그라미 뒤집으면 서리지를 않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밑둥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고정이 되죠? 그래서 살짝 바닥면을 살짝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윗부분은 1cm 정도를 이렇게 잘라서 꼭지를 제거해내십니다.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도마도 안쪽에다가 이제 칼집을 넣은 다음에 이걸 수저로 파내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도마도 속을 이렇게 파내고요. 너무 많이 깨끗하게 파내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재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도마도를 좀 드셔야 되지 껍질만 드시면 컵으로만 쓰시기에는 조금 빈약하죠. 도마도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국물은 이렇게 쭉 따라내시고요. 도마도 속을 이렇게 파내고 또 머리는 또 한쪽에 준비하셔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도마도 컵이 준비가 됐으면 요 안에다가 이제 볶음밥 재료를 야채 볶음밥을 채소 볶음밥을 만든 걸 집어넣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밑둥기는 살짝 잘라내고 위에 머리 1cm 정도 잘라내고 속은 판에서 따로 국물은 따로 도마도 따로 해서 머리 따로 해서 잘게 다져서 조금 이따 야채 볶을 때 볶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도마도를 가지고 이렇게 엎어 놓으셔서 도마도에 물기가 쭉 빠지도록 페이퍼 타올 같은 거 까시고 도마도를 뒤집어 놓으셔서 내가 오늘 도마도 컵을 뭐 10개든 20개든 하겠다 하시면 먼저 도마도 컵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여기 지금 두 가지 버전의 이 국물 도마도 컵을 만들고 도마도 속에 있던 국물은 따라서 한쪽에 쭉 준비해 내시고 또 나머지는 도마도 속하고 머리 부분은 또 한쪽에 준비하셔서 요걸 다져서 야채 채소 볶음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재료를 이제 다지는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마도 컵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야채, 도마도 컵 속 안에 넣을 야채 볶음밥 재료를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먼저, 야채 볶음밥에 들어갈 재료 아시겠죠? 여러분 각 가정에 채소 남은 게 있으면 뭐 양파, 당근, 호박, 뭐 콩햄을 쓰신다 그러면 콩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잘게 다져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양파도 다지고 호박도 다지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지실 때 이렇게 하면 손도 다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칼에 큰 거 있어 하고 이렇게 다져주시면 안전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채소 볶음밥에 넣을 채소들을 다져보았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잘게 다지시고, 또 한쪽에는 당근을 다져 놓았고, 한쪽에는 애호박을 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콩햄을 쓰시는 분들은 콩햄을 이렇게 다져서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 집에 남은 채소 볶음밥에 넣을 이제 채소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마도 컵에서 도마도 속을 파낸 속하고 또 국물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채소를 볶을 때 이제 기름 대신 사용하실 것입니다. 촉촉하게 졸아들게 하면 굉장히 기가 막힌 리코펜 상승작용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토마토 컵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채소 볶음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들을 먼저 살짝, 아유 사모님 물로 볶으면 맛없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기름 사용을 가급적이면 나중에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터처럼 볶음밥을 할 때는 되게 버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만약 버터를 사용하고 싶다 싶을 때는 코코넛 오일을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일 종류는 마지막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야채들을 좀 넣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요. 저는 항상 뭘 할 때 미리 밑간이 간이 되게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볶으실 때 소금 조금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 조금. 잘 요리된 양파와 마늘, 양파는 우리 몸에 몹시 이롭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늘에 있는 발륨 성분이 신경 안정제 성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항암 효과가 높은 걸 아시기 때문에, 물론 생마늘과 생양파로 드실 땐 굉장히 독하죠. 그러나 잘 요리해서 구운 양파가 감기 예방이고 또 특유하게 피가 맑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제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이 골고루 이렇게 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간을 쓰실 때 조금 싱겁다 싶을 때는 채식 중화 소스를 한번 휙 둘러서 이렇게 둘러서 간을 이렇게 살짝 볶아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소스를 살짝 넣고 이제 여기다 두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붙지 않도록 채소 볶음밥에 들어갈 채소를 살살살살 볶아주세요. 잘 져서주시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마도 컵밥에 쓸 도마도 컵을 이렇게 속을 파서 국물은 한쪽에 따라내고, 또 이 안에 있는 도마도 속은 이렇게 속과 껍질은 잘 다져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채소가 어느 정도 채소 볶음밥의 채소가 볶아질 때 밥하고 그 다음에 국물을 넣어서 자작자작 졸아들게 하면 맛있는 채소 볶음밥, 영양 만점 채소 볶음밥이 되는데, 그 채소 볶음밥, 고 예술인 채소 볶음밥을 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얘가 이제 살살살살 볶아지는 소리가 나죠? 볶을 때요, 너무 몸살을 하고 그냥 계속 얘를 져서주시면 채소가 익을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볶아지도록 한 번씩 슬슬 이렇게 져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채소가 이렇게 볶아질 때, 저는 이제 이 코코넛의 향이 굉장히 좋은데다가 코코넛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코넛 오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채소가 조금 볶아질 때 중간쯤에 이제 이 코코넛 오일을 한 방울 이렇게 버터처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 코코넛 오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때, 포화지방산인데 코코넛 오일을 사용을 해?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코넛 오일은 물론 포화지방산이지만 그러나 100% 식물성입니다. 또 몸 안에 들어오자마자 연소돼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포화지방산처럼 콜레스테롤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코코넛 오일에 들어있는 이 포화지방산의 이름이 바로 라우르산인데요. 일명 라우르리거시드라고 하는 이 라우르산은 다른 어떤 포화지방이나 다른 어떤 불포화지방산보다도 가장 좋은 HDL 콜레스테롤과, 여러분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차이점은 아시죠? 쉽게 말하면 H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요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의 주성분인 바로 라우르산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르산 성분이 왜 그렇게 암 환자에게 중요한 성분이 되는가? 일명 요 라우르산을 일컬어서 그 내추럴 앤티바이오틱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연적인 항생제다. 이 코코넛의 지방산인 라우르산은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이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에는 코코넛 오일이 천연 항생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코코넛 오일에는 이 완전 음식의 대명사인,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완전 음식. 응애 하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먹는 엄마의 쭈쭈, 엄마의 모유. 이 엄마의 모유 성분이 대개 이 라우루산이 대략 50%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유를 먹는 그 아기들이 감염질환에 강한 이유가 바로 요 천연 항생제인 라우루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라우루산은 신생아를 요 바이러스로부터,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요. 또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해주고, 특별히 여드름이나 악성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상 구균을 박멸해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코코넛 오일의 항균 항염 작용은 탁월합니다. 요새 이 아토피 때문에 그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피부 질환 때문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요새 우유, 치즈, 계란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 때문에 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각가정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발라주지 않으면 너무 가려워하고 발라주자니 마땅한 게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굉장히 그 항생작용이 뛰어나고 또 항균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려움을 덜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은 염증성 질환이나 또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여러 질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코코넛 오일은 또 어떤 성분이 있냐면요, 이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뇌질환이 경미한 상태일 때, 이제 바로 이제 그 뇌졸중 증세가, 발작 증세가 시작이 된다, 또는 뇌경색, 또는 간질, 요런 증세에 이 코코넛 오일이 굉장히 중요한 또 예방 치료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케톤체 식이요법은 저지방 고탄수화물 섭취법인데, 특별히 이 케톤 식사법이 간질 환자들의 발작률을 75%까지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요새 케톤 요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코코넛 오일은 특별히 이 케톤의 농도를 높여줘서 간질 증상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제 짝꿍이 간질이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참 아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그 증세가 있어서 점점 성격이 소극적이 되고 점점 내성적이 되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건강요법을 알았다면 이 친구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제가 이번에 이 요리를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부쩍 더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연약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강 요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셔서 건강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전통 약재에 이 코코넛 오일이 한국의 모든 그 한약재에 감초가 들어가듯이 인도의 전통 약재에 코코넛 오일이 바로 감초인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 라우루산 성분이 인체에 쉽게 흡수돼서 위장에서 흡수될 때 요 지방 분해 효소에 잘 반응해갖고 소화가 쑥쑥쑥쑥 잘 되게 해줘서 간 문맥에도 쉽게 흡수될 수 있게 해주는, 면역력을 쑥쑥쑥쑥, 림프구를 쑥쑥쑥쑥 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소화효소가 나오는 대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코넛 오일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제 다 익었네요. 자, 이제 채소가 이렇게 잘 다 익어갑니다. 자, 이렇게 채소가 다 잘 이렇게 익어갈 때, 그때 이제 밥을 넣으시면 돼요. 자, 아침밥 먹고 밥이 남았다, 그럴 때 이제 이 밥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밥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여러분이 뭘 넣으시냐, 이제 도마도, 아까 도마도 컵에서 파낸 도마도 국물하고, 그 다음에 그 속하고 머리를 잘게 다진 것을 같이 넣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걸 여러분이 졸여주시면요, 여러분 도마도 졸이면 뭐가 높아져?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져서 와, 암세포 짱이나, 암세포 없어진다. 자, 암세포 없어지는 소리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마도 국물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수분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불을 올려놓고 다시 조금 졸여주세요. 그러면 볶음밥이 약간 노릇노릇 볶아지면 굉장히 고소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도마도의 새콤새콤한 맛과 야채의 고소한 맛이 섞이면서
기가 막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한우마을에 오면 제가 맨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요리가 나왔습니다 하면 하는 분들이 에이 안 속아요. 왜 안 속아? 진짜 안 속지. 너무 맛있으니까.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정말 모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도마도의 국물이 자작자작 졸아서 요게 졸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불을 처음에는 조금 센 불로 했다가, 모든 요리를 하실 때 불을 좀 세게 했다가 그 다음에 중약불로 불 조절을 잘하면 모든 요리가 예술이 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코코넛의 이 라우루산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 엔티바이오틱스다. 내추럴 엔티바이오틱스, 가장 좋은 천연 항생제, 게다가 관절 질환에도 굉장히 특효약이라는 걸 아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버터 끊는데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동물성 버터 대신에 여러분들은 식물성 버터를 쓰시면 돼요. 그게 바로 코코넛 오일. 그래서 버터나 식용유나 생크림, 우유 대용으로, 요새 100% 코코넛 오일, 밀크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빵을 구울 때도 버터 대신에 코코넛 코코넛 오일. 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유 라떼 먹고 싶다, 뭐 녹차 라떼 먹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코넛 밀크.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우리 그 베스테리언들, 채식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굉장히 면역력을 올려주는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게다가 이제 요새 다이어터들이 굉장히 이제 건강요리에 민감하신데요. 요 코코넛 오일은 하루 에너지 소비량의 5%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20칼로리 이상을 소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자마자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여서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터들이 코코넛 오일에 미치는 것입니다. 또 대사성 증후군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당뇨, 뇌졸중 같은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발병률을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대사증후군을 감소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치료제가 되겠고요. 또 요새 이제 코코넛 오일로 여러분들이 이제 천연 보습제로 또는 이제 린스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코코넛 오일이 참 다양하게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건 천연 항생제 성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코코넛 오일 사용하시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건강 먹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물이 자작자작, 오, 노릿노릿노릿. 우와, 이게 볶음밥의 예술이 이거죠. 여기다 김가루 뿌려 먹어도 맛있겠죠? 자, 그러나 저는 오늘 참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볶음밥이 주 메뉴가 아니고 도마도 컵밥에 들어갈 야채 볶음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기가 다 날려질 만큼 졸여주세요. 수분기가 다 날려질 만큼 자작자작 졸인다. 제가 보니까 아직 한 3분 정도 더 날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자작자작 잘 졸여집니다. 그러면 요 잘 요리된 볶음밥을 가지고 이제 도마도 컵 안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즈가 생각난다 하면 코코넛 치즈를 싹 뿌려서 오븐에 180도에다가 10분 정도 딱 구우면, 와, 비주얼 짱! 이거 해놓으니까 처음에 우리 사람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와, 사모님 비주얼 끝내줘요. 그런데 먹어보더니 사모님 맛은 더 끝내줘요. 이놈의 왕객감은 끝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요리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죠. 제가 간을 한번 볼까요? 맛이 정말 예술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왜 웃는지 아십니까? 정말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채소 볶음밥이 잘 완성이 되었죠? 요 완성된 채소 볶음밥을 이제 도마도 컵 안에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마도 컵 안에 채소 볶음밥을 잘 집어넣으셔서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코코넛 치즈를 뿌리고 싶으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븐판
오븐판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산들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도마도 컵밥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마도 컵에다가 채소 볶음밥을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코코넛 치즈를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아, 나는 그래도 싫어. 그러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븐에 이제 180도에서 예열된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주시면 정말 예술이죠. 자, 오븐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열이 된 오븐에다가 180도 된 상태에서 도마토 자, 이제 완성되었네요. 띠리리리리. 자, 우와. 자, 도마도 컵.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 도마도 컵을 이제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시 예쁘게 플레이팅 하시고, 도마도가 이제 껍질이 살짝 옆구리 터진 거 보이시죠? 이 정도만. 또 도마도가 작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오븐 조절도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180도에서 10분 하라고 그랬는데 10분 했더니 터졌어요. 옆구리가 너무 많이 터졌어요 하고 또 항의 전화하지 마시고요. 자기 오븐 성질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예열된 오븐에서 180도에 10분 정도 하면 이렇게 예술적인 도마도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이걸로 끝낼까요? 아닙니다. 또 이게 비주얼에 살고 비주얼에 죽는 제가 여러분 파슬리도 얼마나 영양적인 성분이 많은지 아시죠? 제가 파슬리 먹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파슬리도 꼬다리를 살짝 따서 빨간색하고 이 초록색이 배합이 되면 얼마나 예술인지 아시죠? 이러면 환우분들이 작은 정성이 굉장히 핑거푸드 요리가요. 손은 많이 가도 환우분들이 정성이 느껴지면 사랑받는 세포는 뭘 이긴다? 암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번거로우신 것 같아도 야, 내가 해준 이 요리를 먹고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환우들이 건강해지겠구나. 와, 저 벌써 그냥 이 등에서 막 이 감동 다이돌핀 나와. 와우. 이러니 저희 하늘마을 환우분들이 회복이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떠세요, 여러분? 우와, 도마도 컵. 너무 예술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너무너무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하고 또 비주얼도 너무 좋은 이 도마도 컵밥 항암 요리 그리고 해동 요리의 대표적인 도마도 요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유소영의 항암 요리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